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인지훈련학과의 오창현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참사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전에 저희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돼서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장면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있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글로벌 홍익인재 양성을 학교의 어떤 건학 이념으로 목표로 설립된, 이제 2009년 설립되었으니까 한 1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원격 사이버 대학입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그 두뇌 활용 분야를 선도하는 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뇌교육 융합학과에서 뇌교육 단과대학으로 승격해서 저기 계신 장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단과대에서 소속되어 있는 두 개 학과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께 많은 두뇌 훈련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너 또 양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관련된 이론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뇌인지훈련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의 성장과 발달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 교육훈련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무엇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나의 성장과 발전, 우리 가족의 성장과 발전, 혹은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성장과 발전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포부를 좀 더 넓게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 지구의 성장과 발전으로 저 공공을 채워나갈 수 있겠죠. 저희 학과의 비전이자 목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성장과 발전을 자신의 삶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는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저희 학교, 저희 단과대학의 교수님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실제 뭐 인지과학 그리고 뇌교육 그리고 그 인적 자원 개발, 직무능력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치매 케어, 특수교육, 학내와 뷰티 케어 이런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실제 저희 학과에서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고 교수님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과에는 크게 한 3가지 트랙으로 전공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뇌인지 자기개발, 즉 나를 스스로 개발한 다음에 두뇌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트랙, 그리고 그런 지식과 기술들을 활용해서 치매 케어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과 연관된 과정이 저희 학과 전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제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실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의 유일한 교과서이자 수험서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 수험서 개발에도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있고 한 3천여 분 정도밖에 안 되시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사회에 그리고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의 어떤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제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학교와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주제는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라고 하고 있죠. 이 분야가 무엇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진이나 화재 혹은 산불이 어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경험을 하였을 때, 또는 내가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당한 것을 겪었을 때, 이를테면 소방 공무원분들이 어떤
대형 차량 사고라든가 또 다른 어떤 화재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실 때, 즉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때에도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아동기 때 학대를 당하거나 어떤 폭행 혹은 고문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또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분들이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실제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매우 이런 충격적인 사건 혹은 사고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신질환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 학교의 뇌교육 관련된 교수님들과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 심리상담센터에 계신 분들이 함께 좀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이완 혹은 그 트라우마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라고 기획해서 실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실제 그 산업재해 장면에서 뭐 떨어짐 혹은 끼임 등과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실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떤 이런 치료센터에 통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체조, 호흡, 명상이 조합된 브레인 트레이닝 원리가 조합된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좀 집에서도 편하게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한 도입 그리고 초기 트라우마, 즉 아동기 때 이 어떤 그런 트라우마적인 사건의 어떤 부정적인 기억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빅 트라우마는 최근에 있었던 그런 그 산업재해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트라우마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자아회복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8회기이고 한 15분 정도 브레인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초점은 실제 어떤 동작이나 어떤 명상하는 방법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떠올리도록 심상 훈련이라고 합니다. 심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배경음악과 음성 안내를 따라서 스스로 어떤 브레인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성했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상상훈련법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체조와 온몸 두드리기로 목, 어깨, 가슴의 긴장을 풀고 내가 상상하는 것만으로 실제 몸이 변하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상상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체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내쉬는 호흡에 집중해서 체조를 하시면 더 편안해집니다. 체조를 할 때 움직이고 있는 신체 부위에 마음을 집중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목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상체를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겠습니다. 머리를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서 귀가 어깨에 닿도록 해봅니다. 어깨는 올리지 않습니다. 늘어난 오른쪽 목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바로. 또 동작을 보지 않았지만은 안내 멘트만으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쉽게 구성되었죠. 사실은 이거 개발을 다 완료했다가 중간중간에 어떤 그 잠시 쉬는 텀, 1초, 2초,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는 소리, 끝나는 소리, 안내 멘트의 아, 다, 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다시 한번 수정해서 다시 개발했어요. 그래서 정말 완성도가 높게 개발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실제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실제 이 프로그램을 4주에 걸쳐서 셀프 힐링하도록 했더니 실제 우울 그리고 불안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겪는 그 심리적인 신체적인 고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울과 불안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리고 외상후 장애로서 다양한 재경험, 즉 그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재경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끊임없이 긴장되고 각성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었었는데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 모든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단지 스스로 따라하는 것, 4주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었고요. 이분들이 실제 브레인 트레이닝을 평소에 했던 분들이 아니라 무작위로 환자분들 연락해서 응하신 분들에게 대상으로 수행하는데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최근에 그 이분들이 그 산재를 당한 그 경력이 평균적으로 한 5년 안팎이었었거든요. 즉 5년, 어떤 분은 7년 사이에 어떤 이런 산재로 인해서 어디가 절단되거나 부상당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아동기 때 어떤 그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서 특히 방금 전에 여러분들 경험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더 크게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최근에 내가 겪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 산재 경험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좀 정말 먼 과거에, 정말 아동기 때 나에게 어떤 이런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주었던 것으로부터 평생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실제 아동기 때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일생에 걸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신힐링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담과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총 12회기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각 세션은 25분 동안은 심리상담, 그리고 25분 동안은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감각 깨우기부터 유연하기, 그리고 감정 주인되기까지 총 12세션이죠.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군사정권 시절에 모 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서 한 12년 동안 무려 5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복지원에서 사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연령대가 9세부터 12세, 14세, 물론 20세 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중학교 갔다가 하는 길에 끌려가서 수용됐던 그런 경험을 가졌던 분들 계시고요. 여튼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12세 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서 사전, 그 12세션이 시행되기 전에 한번 그 다양한 그 우울, 불안,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심리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 또한 반복해서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30명 중에서 15분은 12세션에 참여하도록 했고, 나머지 15분은 그냥 사전 사후 설문만 참여하도록 해서 과연 이것이 그냥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좀 좋아졌는지, 아니면 참여 여부가 어떤 큰 차이를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실선으로 보이는 파란 실선은 실제 12가지 세션을 참여했던 분들이고, 점선은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점수입니다. 두 집단 모두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죠. 그렇죠? 우울, 불안,
PTSD 통증 감소했습니다. 실제 실험군과 대조군 총 30분 중에서 실험군은 15분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12세션 다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조군은 5분밖에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우울 순에서는 사전 대비 사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불안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자, 일생을 걸쳐서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한 3개월에서 5개월, 여기 12세션은 당시 코로나 때문에 그 거리두기가 가장 심했던 시기에 진행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군에서 PTSD 증상 중에서 총점과 재경험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나머지 회피라든가 부정적인 사고의 빈도, 각성 수준은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오늘 보여드린 그래프, 사실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 예전에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네. 그렇다면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더 넣어볼까? 혹은 이번에 새롭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다른 부분은 잘 나왔는데 회피라든가 부정사고, 과학성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의미 있는 차이가 안 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내가 프로그램 구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AI 시대에 어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바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데 앞으로 브레인 트레이너로 현재 하고 계신 분들, 활동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수집하고 모으고 서로 교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넥스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중재 혹은 개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아직 학회 발표하지 않은 여러분들 처음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향후에 논문으로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인 트레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는 브레인 트레이너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뇌 기능 및 두뇌 특성 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두뇌 훈련 전문가.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 우선 사례는 공유하고 좋은 소식은 함께 나누고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와 함께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우리 지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